황제는 달, 교황은 태양이라는 비유로 유명한 교황 인노켄티우스 3세는 콘스탄티누스 대제 시절 로마의 대주교였던 실베스테르를 기념하는 축일인 성 실베스테르의 날에 로마 교회에서 한 설교를 합니다. 교황은 먼저 실베스테르가 베푼 기적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당대 교황이었던 실베스테르는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 대제에게 세례를 베풀어 그의 몸든 병을 치료했으며, 그러자 은혜를 갚고자 하는 콘스탄티누스가 기적에 대한 보답으로 로마시와 그의 시민들 그리고 로마 제국의 서부 전체를 로마 교회에 넘겼으며, 황제 자신은 비잔티움으로 물러나 제국의 동부를 다스리며 만족했다는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어 황제는 실베스테르에게 황제관까지 주겠다고 제안하지만 교황은 겸손하였기에 교황관으로 만족했다는 내용도 언급합니다. 위 설교에서 인노켄티우스가 인용한 문서가 바로 콘스탄티누스의 기진장입니다. 그러나 사실 콘스탄티누스의 기진장은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사망하고 나서도 수백 년이나 지난 뒤에 날조된 문서입니다. 당시 교황은 강력한 종교적 명분을 가지고 있었지만 막대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세속 군주들에게 대항할 수 있는 실질적인 수단이 미비했기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보다 확실한 정치적 명분을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하여 콘스탄티누스의 기진장은 교황의 세속권 확대를 위하여 서기 8세기경 누군가의 임의로 만들어졌습니다. 인노켄티우스 3세의 뒤를 이어 그레고리우스 9세는 기진장을 바탕으로 보다 노골적인 주장을 펼쳤습니다. 당시 그레고리우스 9세는 신성 로마 제국 황제 프리드리히 2세와 시칠리아와 이탈리아에서의 주도권을 갖기 위한 알력 다툼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때 그레고리우스는 교황의 이탈리아 영유권과 황제를 대변할 수 있는 권리를 내세우기 위해 기진장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황제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콘스탄티누스는 본래 세상의 모든 지역을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군주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세상의 일도 신의 정의에 따라서 다스려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마침내 그는 전 제국을 로마 교황에게 양도하여 영구히 관리하도록 맡겼다. 로마 교회에 부과된 어려운 과업을 완수하기 위하여 그대는 교황의 대감과 도의를 통해서 제국의 지배권을 받았다. 그러나 모든 권한을 준 것이 아니라 세속적 것만을 사용할 권한을 양도하였다. 그레고리우스는 기진장을 편지에 인용하면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지배권을 로마 황제로서 콘스탄티누스가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삼고 있습니다. 즉, 본래 황제의 권리였던 제국을 콘스탄티누스가 자발적으로 교황에게 양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이후 대관식을 통해 황제는 교황으로부터 제국의 주권이 아닌 다스릴 수 있는 권한만을 받았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에는 심각한 취약점이 존재했습니다. 제국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가 근원적으로 황제에게 있다고 선언했기에 교황의 근본적인 입지는 약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교황이 황제에게 양도로 제국을 소유한다는 점도 문제였습니다. 바로 양도의 불법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선대로부터 내려오는 제국을 당대 황제가 타인에게 임의로 양도할 권한이 있는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한 황제가 나서서 양도의 불법성 문제를 제기하고 과거의 양도를 철회할 경우 교황은 단순한 종교적 지도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황제 프리드리히는 그리고리우스의 뒤를 이어 교황이 된 인노켄티우스 4세가 자신을 폐위하자 기독교 세계의 왕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이를 언급합니다. 그러자 인노켄티우스 4세는 기진장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시도합니다. 그는 교황을 베드로의 계승자이자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표현하면서 왕 중의 왕인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과 사물을 주관하는 전능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대리자인 교황도 세속 지배자를 심판하여 권위를 박탈할 권한을 가진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참된 왕인 그리스도가 베드로에게 하늘과 땅, 즉 천상과 지상의 제국을 다스릴 수 있는 열쇠를 주었기에 베드로의 계승자인 교황 또한 천상의 영적인 제국과 지상의 세속 제국을 모두 다스릴 본질적인 권리를 갖는다고 역설했습니다. 따라서 콘스탄티누스는 본래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던 제국을 원 주인인 교황에게 돌려준 것뿐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제시합니다. 이러한 인노켄티우스의 기진장에 대한 재해석은 법률적 논란의 여지를 비켜가고 황제의 공격 노선을 차단하여 당시의 위기를 모면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로 인해 이후로 콘스탄티누스의 기진장은 그 효용성을 다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본래 기진장은 기독교 대제로 추앙받는 콘스탄티누스의 권위에 힘입어 대제의 인총을 통해 교황의 수도권을 주장하는데, 달라진 해석에서 콘스탄티누스는 본래 부당하게 제국을 점유하고 있던 것에 불과하기에 황제의 공헌을 크게 부각하던 기진장이 도리어 황제의 권위를 깎아내리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게다가 성직자 정치론, 천상과 지상의 열쇠 이론, 해와 달 이론 등 9세기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교회 이론을 발달시켜온 교황들은 당대에 이르러 이미 교황의 세속권을 주장할 수 있는 다양하고 강력한 여러가지 이론들을 구비하고 있었습니다. 본래 기진장은 교황의 세속권을 주장하기 위해 작성되었지만 주장의 근본이 되는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권위가 퇴색되고 기진장을 대체할 수 있는 여러 이론들이 등장하면서
세조권을 주장하기 위해 굳이 기진장을 사용할 이유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기진장은 콘스탄티누스의 방안이라는 당연한 것을 인정할 뿐인 하나의 문서가 되어버렸고 본래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4세기 교황권의 추락으로 중요성이 잠시 증가하기도 했지만 15세기에 이르러 인문주의자 로렌초 발라가 기진장이 허위 문서라는 것을 증명해냅니다. 로렌초 발라는 여러 가지 근거를 들어 기진장의 진위를 논박하는데 우선 역사적 맥락에서 기진장이 그것이 쓰인 시대상과 부합하는가를 조목조목 열거합니다. 기진장에서는 로마 원로원과 샤트라프 그리고 민중들이 기진장의 내용에 환호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원로원 의원들과 로마 민중들이 이 칙령에 환호했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또한 샤트라프는 서기 8세기 후반에 이르러야 등장하는 로마 귀족으로 4세기에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계층입니다. 또한 기진장에서 콘스탄티누스는 비잔티아 지역에 도시를 짓고 천도하겠다는 계획을 밝힙니다. 그러나 4세기 당시 비잔티움은 작은 마을이었고 황제가 지을 콘스탄티노플은 이를 포함하는 크기였습니다. 따라서 비잔티움 내에 그보다 큰 도시를 짓는다는 것은 완전히 어불성설인 것입니다. 게다가 기독교를 탄압하던 당시 로마에는 존재할 수 없었던 베드로와 바울에게 봉헌된 교회를 언급하며 동시에 이교도였던 콘스탄티누스가 사도들과 교회들을 향해 신성한이라거나 축복받은 같은 수식어를 쓰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시대를 벗어난 기진장의 언급은 이후 전개된 역사의 과정을 억지로 끼워 넣은 것에 불과했습니다. 기진장에 언급된 사실들을 살펴본 로렌초 발라는 흥미롭게도 자신은 그 사실들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의미심장하게도 그것들이 모두 콘스탄티누스 이후의 시대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고 언급합니다. 이로써 8세기 이후 수백 년 만에 기진장의 허구성이 명백히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교황권과 황제권의 대립이 중세 역사를 견인하는 가운데 중세와 명맥을 같이 한 콘스탄티누스의 기진장은 르네상스의 시작과 함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